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꼭 기억해야 할 8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렀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드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 사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생활의 방식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는 결코 내리막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챙기느라 미뤄두었던 많은 것들,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내 삶을 내 기준대로 다시 설계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8가지는 수많은 장수 노인들, 심리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행복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온 노후를 건강하고 우아하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지침들입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8가지를 잘 지켜낸 사람들은 덜 외롭고, 덜 불안하고, 더 단단하며, 더 행복했습니다. 노후의 삶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노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은 더 가벼워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8가지 핵심 원칙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관리하세요. 노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의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 아이 학교 부모들, 사회적 모임, 다양한 인간관계, 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생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관계들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상실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좋은 사람 1에서 2명으로 충분합니다.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깊은 관계 1에서 2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만나면 불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많으면 오히려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가 큰 인간관계는 줄이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계속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부탁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나를 흔드는 사람, 이런 관계는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대상입니다. 노후의 일상은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 3가지. 노후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1.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편하네요.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2. 연락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간격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운함을 비우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3. 만남의 횟수를 늘리기보다 질을 높입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더라도 그 만남이 따뜻하면 충분합니다. 결국 관계는 인생 후반의 행복 자산입니다. 노후는 사람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사람으로 인해 지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개수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 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나를 아끼고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들에게 쓰세요. 그것이 바로 노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2.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세요. 노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을 큰 결심, 큰 운동, 특별한 관리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노후 건강의 키워드는 작게, 꾸준하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회복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과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상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매일 할 수 있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 1에서 2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20에서 30분 천천히 걷기,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10분, 저녁 식사를 조금 덜 먹기, 물을 조금 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정도 계단 이용하기.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체력, 혈압, 수면, 기분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생활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걷기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관절 부담 적고 혈액순환 개선되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빨리 걷기보다는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음식을 천천히 적당히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천천히 씹고 과식을 피하고 포만감이 들면 잠시 멈추는 습관. 이 단순한 원칙이 위와 장을 지켜줍니다. 3. 수면을 규칙적으로 맞춥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특히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 때문에라도 건강해야지. 손주 봐야 하니까 아프면 안 되지. 물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따뜻하지만 건강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건강이 나를 지키고 내가 지켜질 때 비로소 가족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건강 습관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많으면 실패합니다. 딱 하나만 고르세요. 걷기, 스트레칭, 물 마시기, 식사량 줄이기, 수면 규칙 만들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3일만 해보세요. 3일이 7일이 되고 7일이 3주가 되고 그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어떤 큰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3. 돈은 불리기보다 지키기가 더 중요합니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40에서 50대까지는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시간이지만 65세 이후부터는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시기의 재정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것.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손실입니다. 노년층의 재정 파탄은 대부분 큰 소비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과 위험한 투자에서 발생합니다. 단기간 고수익 상품, 지인의 추천,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단톡방 카페에서 떠도는 투자 이야기. 이런 말들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유혹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돈은 잃으면 다시 채워넣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재정의 최고 전략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위험 최소화입니다. 노후에는 돈 걱정을 줄이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걱정이 줄어들 때 찾아옵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노후 재정을 지키는 5가지 원칙. 1. 고정 지출을 줄이세요. 돈을 지키는 첫 단계는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조금만 손봐도 매달 수십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2. 유지비가 큰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집, 차량, 물건들은 소비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노후의 자산은 크기보다 관리하기 쉬운 형태가 좋습니다. 3.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연금, 월세, 안정적인 이자, 생활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4. 투자는 고위험보다 저변동 중심으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 관리입니다.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투자도, 너무 단기간 수익만 노리는 투자도 노후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본은 안정형, 중위험, 현금성 비율 유지입니다. 5. 가족을 위한 무리한 지출은 줄이세요. 부모님 세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소비는 자녀, 손주를 위한 과한 지원입니다. 조금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나의 노후가 흔들릴 정도의 지출은 결국 가족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노후의 돈은 지키는 행복입니다. 돈을 쓸 때도 관리할 때도 이제는 여러분의 평온이 우선입니다. 적당한 지출, 적당한 위험, 적당한 여유. 이 적당함이 바로 노후 재정의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돈을 쫓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돈을 지키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4. 감정 관리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그 깊이도 더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감정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이유 없는 서운함, 갑작스런 외로움,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 과거에 대한 후회,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 당연히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버티려 할 때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흐르게 둡니다. 외로운 날도 있지하고 받아들이고, 오늘은 괜히 예민하네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하고 잠시 멈추는 것. 이 작은 인정이 감정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는 더 강해지고, 감정을 인정할 때는 훨씬 약해집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3가지 지혜. 노후에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1. 감정을 느끼는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지. 이런 말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감정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2. 기분이 안 좋은 날엔 하루 사용량을 줄입니다. 날씨가 흐린 날처럼 마음도 흐린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을 덜 만나고 무리한 일정을 줄이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 이 훨씬 건강한 대처입니다. 감정이 나를 흔드는 날은 오늘은 내가 나를 더 챙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꿉니다. 감정을 직접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기분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10분 산책, 햇빛 받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열고 환기하기.
작은 변화가 감정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감정 관리가 결국 삶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그대로여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각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다독이며 걸어가는 삶, 감정을 감추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바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관계, 건강, 돈보다도 더 빠르게 여러분의 노후는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품어주는 순간 노후의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5. 하루에 기다리는 순간을 하나 만드세요. 노후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할 일이 별로 없다 는 감정입니다. 젊을 때는 출근, 약속, 가족 행사, 목표, 해야 할 일, 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진 대신 하루를 채워주는 기다리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에 스며드는 감정이 바로 우울감과 공허함입니다. 노후 우울의 큰 원인 기다릴 일이 없는 하루.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하루에 최소 한 개의 작은 기대감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빵을 사 먹는 날, 아침 햇살 받으며 걷는 시간, 좋아하는 드라마가 방송되는 요일, 손주에게 영상통화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순간, 시장에 들러 꽃을 구경하는 일정. 이렇게 작고 소박한 것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다리는 하루로 바꿉니다. 기다리는 순간이 주는 선물. 작은 기대가 하루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하루가 덜 무료해지고, 감정이 가벼워지고, 긍정적 생각이 늘어나고,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기대감은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순간이 있을 때 삶은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준비하는 하루가 됩니다. 기다리는 순간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 3가지. 1. 너무 큰 목표 말고 아주 작은 기쁨을 선택하세요. 기대감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10분 산책, 좋아하는 과일 하나, 라디오 프로그램 듣기, 좋아하는 가게 들르기. 이 정도는 사치도 아니고 큰일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대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2. 요일마다 작은 이벤트를 하나씩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 화분 손질하는 날, 수요일, 좋아하는 카페 가는 날, 금요일, 좋은 음악 듣는 날, 토요일, 장 보러 가는 날. 이렇게 요일별로 작은 루틴을 만들면 주간 리듬이 생기고 기다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3. 기대감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실망이 커집니다. 기다리는 순간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갑니다. 나를 챙기는 작은 이벤트. 그게 노후 행복의 원동력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는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기쁨이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기다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작은 기다림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후는 더 밝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6. 집과 삶을 정리하는 힘을 키우세요. 노후의 삶을 가볍고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힘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깔끔하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노후가 복잡해지는 진짜 이유. 정리되지 않은 것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집 안에 쌓인 오래된 물건, 꺼내지 못한 감정들, 관계 속 미묘한 거리감,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뤄둔 일들, 필요 없는 비용, 불필요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짐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과 일상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보다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정리는 곧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분들일수록 삶이 단순하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부담을 덜어내고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생활을 단순하게 바꾸고 필요 없는 지출까지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정을 줄이면 하루가 편안해지고 사람을 정리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정리의 세 가지 영역. 1. 공간 정리. 집이 곧 마음입니다. 집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합니다. 특히 쓰지 않는 물건, 오래된 서류, 잘 안 쓰는 가전제품은 에너지를 빼앗는 정신적 소음입니다. 방 하나, 선반 하나, 서랍 하나, 이렇게 작은 공간부터 정리해 보세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2. 관계 정리.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만 남기기. 노후에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남으면 됩니다. 반대로 항상 기운을 빼거나 부정적 말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3. 감정 정리. 쌓아둔 감정은 결국 무게가 됩니다. 후회, 서운함, 억울함, 미련. 이런 감정들은 쌓이면 삶을 무겁게 합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비워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인생이 가벼워지는 이유. 정리를 하면 삶이 왜 달라질까요? 결정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복잡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어지고 감정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정리된 집, 정리된 관계, 정리된 감정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지키는 일입니다. 정리의 목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벼운 집, 가벼운 마음, 가벼운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노후는 훨씬 우아하고 평온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집안의 작은 서랍 하나라도 열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첫걸음이 됩니다. 7.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배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있는데 내가 뭘 더 배우겠어. 이제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지 않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왜 배움이 노후를 젊게 만들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 뇌는 실제로 젊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뇌의 활성도가 올라가고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지고 우울감과 외로움이 줄어들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배움은 노후의 삶을 더 활기 있게, 더 의미 있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삶의 활력. 나이가 들면 새로움이 줄어듭니다. 일상은 반복되고 시간은 익숙해지고 감정은 잔잔해집니다. 이때 배움이 들어오면 삶에 작은 자극이 생깁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기쁨,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느낌,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하루를 채우는 새로운 리듬. 배움은 노후의 생기와 활력을 넣어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배움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움이라고 하면 학원, 자격증, 공부를 떠올리지만 노후의 배움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기능 익히기, 그림 한 장 따라 그리기, 텃밭 가꾸기 배우기,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 따라하기, 영어 단어 한 개씩 외우기, 새로운 산책길 찾아보기.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기. 이런 작은 배움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움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감정은 정체감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더 나아질 게 없겠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삶에서 활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배움이 들어오는 순간 이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나를 계속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배움 하나. 배움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오늘 단 하나만 선택하세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 익히기. 책의 한 페이지 읽기. 글씨 연습 10분. 유튜브로 새로운 정보 하나 배우기.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 따라하기. 중요한 건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시작했느냐입니다. 노후의 삶은 배움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기억력보다 노력의 양보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 달라집니다. 배우는 순간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젊어지고 더 활기차고 더 단단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은 여러분의 영혼을 젊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의 작은 배움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8.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마음가짐입니다.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이 정도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불만을 말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입니다. 노후를 지치게 만드는 마음의 패턴.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예전엔 참 잘했는데. 몸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이런 생각들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에게 씌운 제한입니다. 생각이 좁아지면 삶도 좁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삶도 서서히 바뀝니다. 마음가짐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선택하지 않았고 현실에 대한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느려도 천천히 가도 된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이 태도들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세 가지 마음가짐. 1.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젊었을 때의 나와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나는 지금의 내가 가진 시간, 경험, 지혜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힘이 됩니다. 2. 과거보다 오늘을 중심에 두는 마음. 과거의 영광을 붙잡아도 과거의 후회를 안고 살아도 현재는 무거워집니다. 행복은 예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3.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앞으로의 시간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두려움은 줄이고 용기를 조금 더 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노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은 나이를 이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줄어들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오늘을 긍정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노후는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황금의 시간이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강한 생의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면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나를 응원하는 쪽으로 향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8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질, 건강한 습관, 돈을 지키는 지혜, 감정 관리, 하루의 작은 기대, 삶을 가볍게 하는 정리의 힘, 배움의 즐거움, 긍정적이고 단단한 마음가짐. 이 8가지는 거창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후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행복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걸어오신 길은 충분히 가치 있었고, 앞으로 걸어가실 길은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고, 더 나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따뜻하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